자, 오늘은 4강 체조 네 번째 강의인데요. 저번 3강 때 시를 했으니까 이번 4강 때는 동시로.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시가 지금 현재 2020년 우리 동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동시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릴 때 저희들이 공부했던 거 있죠. 그 동시를 가지고 이른바 동시라 그러고, 동시는 쉬운 것이다, 유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동시라는 장르가 제가 이제 시도 쓰고 동시도 같이 쓰는데, 동시집이 지금 올해 저번 달에 나온 것까지 치면 7권이에요 총. 근데 시보다 동시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가 된 다음에 이렇게 동심 애들한테 주는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보다 좀 유치하면 동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들이 어른 입장에서 애들한테 주는 게 쉽지 않죠. 애들한테는 꿈, 그죠? 어른들의 어떤 욕심보다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줘야 될 의무도 있고. 저는 동시를 쓸 때 지금 요 강의가 끝나면 애들하고 이제 수업을 기저귀 도서관에서 잠시 할 텐데, 수업을 하는 동안 애들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애들한테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들이 갖고 있는 마음, 생각들, 이런 것들을 배운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읽어볼 작품들을 보면 이게 시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 이 생각이 아마 무럭무럭 그럴 것이고, 나도 어른 시를 쓰면서 내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 그러니까 자식들, 안 그러면 손녀, 손자들한테 이런 작품을 써서 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좀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를 쓸 때 동시를 생각하고 동시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다음 반대로 동시를 쓸 때 또 역시 마찬가지라. 그래서 저는 시를 쓰면서 동시를 한 번도 안 써봤다, 동시는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을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장르인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 쪽이나 우리나라, 일본, 이래 아시아권의 몇 나라들만 동시란 말을 사용을 해요. 어른 작가들이 아이들한테 주는 시, 이게 사전상의 동시 정의죠. 근데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는 동시란 말을 쓰지를 않아요. 어른 시인데 애들이 읽으면 동시고 어른들이 읽으면 시다. 같은 시 장르 안에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그죠? 우리가 흔히 번역된 우리나라 어른들이, 시공부를 하는 분들이 읽는 시를 프랑스나 이 유럽 쪽에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우리가 읽는 어른 시를 교과서에서 읽어요. 그래서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문화적인, 이게 역사 문화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제 저랑 같이 여기 마산 문학관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동시를 쓰시든 안 쓰시든 동시란 장르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진지하게 스스로 이렇게 느끼시면 나도 동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른 시를 한 10편 정도 쓰면 동시도 한두 편 같이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게 될, 그 다음에 하시면 참 좋겠어요. 저는 시 공부를 할 때 시를 열심히 이제 책도 보고 쓰고 읽고 하다가 이거는 시라고 맨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애들한테 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빼서 애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몇 편을 쓰고 모으고 한게 지금 현재 제가 동시를 쓰게 된 계기가 됐어요. 특별히 내가 동시를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시 공부를 하다가 이거는
어른들한테 가는 것보다 애들한테 가는 게 훨씬 더 재미있겠다. 그다음에 애들이 훨씬 배울 게 있겠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할 거리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동시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들이 특히 동시를 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 교재에 보면 작품 들어가기 전에 이 동시 해놓고 제가 몇 개 써놓은 거 있죠. 그걸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추려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이걸 조금 유심히 읽어보시면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맨 처음에 동시, 다음에 어린 아이의 얼굴은 아직 언어로 조각되지 않은 시간 밖의 얼굴 이렇게 써놨죠. 이게 에드몽 자베스라고 시가 우리나라 번역본 작품 시집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집입니다. 에드몽 자베스. 그래서 제가 아끼는 시집 중에 한 글인데 시인들이 읽는 시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목도 옆에 두 번째 어린 아이의 얼굴은 아직 조각되지 않는 시간 밖의 얼굴이다. 얼굴의 시간은 그 주름의 시간인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가로치고 에드몽 자베스 예상 밖의 전복의서 예상 밖이가 아니고 이건 오자입니다. 의 예상 밖의 전복의서 요 제목입니다. 시집 제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예상 밖의 전복의서 여기에서 나와 이 시인이 한 말입니다. 이게 어린 아이의 얼굴은 아직 언어로 조각되지 않은 시간 밖의 얼굴이다. 얼굴의 시간은 그 주름의 시간인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꼼꼼히 생각하면 아시겠죠? 선생님들이 예컨대 나이에 관계없죠.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안에 뭐 있습니까? 애들 있죠. 어릴 때의 기억도 있고 어떨 때는 아이였을 때의 그 기억들, 추억들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린 아이가 된다고. 그죠? 아이스럽게 변하기도 하고 나이가 많이 드시면 그래서 저는 할머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게 그런 모습들이래요. 나이가 좀 드시고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씩 아이 같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동심이죠. 동심. 아이들의 마음을 이제 바쁘게 살다가 그걸 깜빡 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여유가 있고 육체적으로 조금 힘이 들고 하니까 집에 안 그러면 다른 데 큰 뭐 스포츠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큰 활동을 못 하는 대신에 정신적인 어떤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 안에 곰곰이 살펴보면 내 안에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2살 때, 7살 때. 그래서 가끔 제가 수업할 때 어른들하고 창작 수업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안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내 안에는 몇 명의 아이가 있을까? 그 화가 날 때 막 애들이 근데 뭐 장난감을 뺏겼거나 엄마한테 구중을 들었거나 선생님한테 뭐 구중을 들었거나 화가 굉장히 많이 날 때의 애 모습하고 그 다음에 뭔가가 너무 기뻐서 즐거워할 때의 모습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나이가 들면 얼굴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시면 쓸 게 굉장히 많죠. 동시도. 그 위에 문장이 제가 쓴 건데 시인에게 시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동심을 빼앗을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이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선하고 이거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아이의 마음, 그죠? 동심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가지고 있는 이 동심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힘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동시를 쓰는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시인에게 시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동심을 빼앗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시인으로 아무리 빼앗기거나 망해도 한 가지는 남는다. 결론은 뭐냐면 한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이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황에 놓이고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아파도 뭐 사업을 망하거나 글 쓰는 걸 망하거나 어떤 식으로 뭔가를 망하고 아파도 한 가지는 남는다는 거죠. 그게 동심이고 그게 곧 인간으로서의 가진 마지막 아름다움. 그러니까 최초의 아름다움이자 최후의 아름다움. 이걸 저는 동심으로 규정해요. 그래서 이 동심이 있는 한 인간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근데 동심이 없으면 애를 보고 뭐 이상하게 생각한 TV에 요즘 특히 많이 나오죠. 막 교사들이 애 때리고 그죠? 막 어린 애를 막 이렇게 하는 그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건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진짜 온 철없이 이렇게 살 때 그걸 생각하면 애들을 때리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이제 사회 시대에 따라서 인간성이 변한다는 거죠. 그 변함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죠. 근데 유독 몇몇 사람들이 그 악 때문에 동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동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되도록이면 시간이 될 때 동시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상황이 나쁘고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동심을 가지시면 그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내가 가진 힘일 수 있고 나이가 들면 아름다움밖에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젊은 친구들한테 힘 갖고 이길 수도 없고 그죠? 마음으로 몸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몸과 마음의 아름다움은 결국 동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방법은 없다. 남의 얼굴을 통해 가슴을 통해 비춰지는 내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나아가 어린 시절의 나를 통해 내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움을 얻는 것이다. 이것도 제가 쓴 문장입니다. 다음에 산문집이나 동시평론집을 쓸 때 이걸 쓰려고 해놨다가 이 수업을 위해서 제가 여기 짧게 메모 형식으로 써놨는데 이건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인간이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방법은 없고 선생님들의 눈이나 얼굴이나 가슴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다. 이때 그 다음에 9살이나 10살쯤의 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당신은 그래도 참 아름답다. 참 착하게 살았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9살쯤으로 제가 돌아가서 내한테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움을 얻는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을 해서 이걸 떠올려서 쓴 것인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인생이 아무리 좀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슬픔이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는 가치가 없다 생각합니다.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아픈 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누군가를 보고 슬퍼할 줄 알고 예컨대 뭐 길고양이가 죽어 있거나 뭐 다른 꽃이 이상하게 폭풍우에 막 다 떨어졌거나 이럴 때도 슬퍼할 줄 알아야 인간적인 삶이잖아요.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고 그냥 돈이 최고고 집이 막 멋진 게 최고고 그죠? 뭔가 풍족함이 최고라는 건 라는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만 조금 있고 다름이 있을 뿐이지 그게 근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 아무리 많아도 스스로 뭐 그거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가난해도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날개가 있는 천사보다 날개가 없는 천사가 진짜 천사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위에도 남들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하고 자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저는 진짜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름다움이 과연 뭐고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았잖아요. 잘 살고 이제 옛날의 꿈
시를 쓰고 싶어하고, 시를 쓰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아직도 남아있고, 뭔가를, 사물을, 꽃을, 동물을, 뭔가를 볼 때 그 아름다움이 남아있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부하러 오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게라는 거죠.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재미있게 놀고 그냥 즐겁게, 이게 결국 좋은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선생님들이 여기 온 거는 시라는 장르가 쉽지 않는 장르잖아요. 문화예술 장르 중에 최고 정점에 있고 최고 어렵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고 또 써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시 쓰기가 아니다는 거죠. 삶을 가꾸는 일종의 방식이 하나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를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우선에 하고 싶어하고 쓰고 싶어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마지막에 보면 말 이전에 보는 행위가 있다. 아이들은 말을 배우기에 앞서 사물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동시 쓸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또 선생님들이 지금 선생님들이 시를 쓰고 제가 작품도 보고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들이 머리로 쓴 것이냐, 그냥 말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쓴 것이냐, 진짜 내 가슴을 있는 그대로 탁 쓴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평가 기준이라 해요. 그래서 시는 그냥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사람이자 삶의 모습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감동이 있다는 거죠. 그 진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시에 대해서 시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공부를 했고 지금도 할 거니까 그 힘을 조금 빌려서 언어를 좀 시적으로 표현하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고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시라는 게. 그래서 시를 너무 무섭게 생각하거나 두렵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애들한테 수업할 때 4가지,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은 4가지만 알면 된다,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오늘도 가서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가 자신감이다. 나는 책을 몇 권 안 읽었는데, 나는 학벌이 그렇게 길지를 않고 뭐 박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중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똑똑한 게 많아요. 그 삶의 경험이죠. 그 시 쓸 때 학벌이나 책만 읽은 거 이런 거하고 별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냥 진심으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면 그게 통용이 되죠. 근데 아주 쉬운 말로 TV에 나오는 국회의원들 몇몇 이런 사람보다 의시장에 고등어 파는 할머니가 훨씬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 훨씬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되지도 않은 인간들이 나와서 뭐 이리 헛소리 하는, 그것도 맹체 있고 학벌 이런 거 보이소. 뭐 참 그 어디서 뭐 공부를 어떻게 돈 공부를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신감을 일단 가지셔야 돼요. 나는 잘 쓸 수 있다. 지금은 조금 공부를 쭉 안 했으니까 힘이 들고 어렵지만 잘 쓸 수 있다. 지금부터 잘 쓸 것이다. 이 생각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쓰기 전에 나는 잘 모르는데, 시에 대해서 공부도 아직 오래 못했고 책도 여러 가지 읽은 것도 별로 없고 그저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남편 이렇게 하고 집안을 위해서 일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책 500권, 1000권 읽은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라요. 그거는 제가 온몸으로 체득한 게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마지막에 읽은 문장이라요. 말이 이전에 보는 행위가 있다. 그죠? 언어 이전에 보는 행위가 있다. 아이들은 말을 배우기에 앞서 사물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 국회의원
못난 국회의원보다 마산 의시장에 생선을 파는 할머니가 더 똑똑해 보이고 현명해 보이고 훨씬 나은 사람이다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그죠? 여기래. 많이 배우고 영어 잘하고 그죠? 맨날 외국어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말 이전에 몸으로 체득한 게 있죠. 거기 생선을 파는 할머니들은 이 삶을 평생을 살면서 말을 하기 전에 유식한 말, 머리에 든 말 하기 전에 몸으로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체험했던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멋지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죠. 그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전혀 나는 못한다, 못할 것이다 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는 눈 감아라 10초 눈 감고 10초 동안 지금부터 나는 이 지구에서 가장 글을 잘 쓴다. 이걸 10번 정도 되뇌이면서 체면을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게 글을 잘 쓰는 첫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자신감이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문학은 답을 구하는 것인데 학문은 이른바 공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신 공부는 답을 구하는 기잖아요. 1 더하기 1은 2 그죠? 2 더하기 2는 4 근데 문학은 질문을 구하는 기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 있다. 그죠? 물방울 2개 합치면 물방울 하나잖아요. 그죠? 물방울 하나 해서 하나를 더하면 물방울 2개 안 되거든요. 하나 되잖아요. 그렇듯이 학문에서는 1 더하기 1이 2인데 아닐 수 있다. 그게 문학이라. 그래서 질문을 구한다는 거죠. 문학은. 그래서 두 번째 글을 잘 쓰는 방법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내가 쓰고 싶은 걸 어머니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쓰고 싶으면 그거 쓰기 전에 사랑이 과연 뭘까? 엄마는 내한테 뭘까? 자식은 내한테 뭘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물은 다음에 세 번째가 생각이다. 그럼 제가 농담삼아 애들한테 야 잠자리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 네가 잠자리한테 묻고 싶은 거 있어. 잠자리가 고두에 이렇게 탁 앉아 있는데 꼬마 하나가 딱 가서 잠자리한테 야, 네 지금 거기 앉아 있는데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뭐고? 안 그러면 가장 가고 싶은 데가 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잠자리가 무슨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애들은 잠자리들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조건 제주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피자 먹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애들은 저학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학년들은 선생님 잠자리는 말을 못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차이죠. 언어를 배운 애들하고 이치를 깨달은 애들하고 그냥 온몸으로 막 생각부터 하는 애들. 그러니까 문학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물으면 저도 그래 잠자리 어디 가고 싶을까? 제주도. 그럼 맞을 것 같다. 안 그러면 뭐 미국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잠자리는 말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단정하면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 다음에 생각은 내가 잠자리한테 묻죠. 어디 가고 싶은데 라고 물은 다음에 잠자리가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잠자리가 되는데 내가 나비나 잠자리한테 네 어디 가고 싶은데 딱 물어놓고 내가 변신을 한순간 딱 한다는 거죠. 잠자리가 딱 돼서 생각을 해. 자아가 내한테 어디 가고 싶은데 묻는데 어디로 해야 될까? 그게 애들 답하는 게 제주도 하면 지가 제주도 가고 싶은 아들이라 뭐 미국 하면 지가 가고 싶은 애들이고 피자 이라면 지가 먹고 싶은 게 피자라 잠자리가 아니고 그게 문학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재미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상상이라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질문을 했죠. 어디 가고 싶은데 제주도. 내가 제주도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하고 잠자리가 제주도에 가서 뭘 하고 싶은지를 상상한다는 거죠. 그죠?
제주도 가서 나 배를 타고 싶다. 잠자리가. 바다를 보고 싶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문학이고 아동문학이래. 동시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 밥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전혀 쓸모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시를 쓸 때는 있어야 되는 이야기고 선생님 살아갈 때 하루 일상을 보면 보통 선생님 뭐 하십니까?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뭐 하십니까? 일어나서 하는 게 많죠. 문학과 올라가고 그때 밥 먹고 뭐 문학과 올라가고 또 준비하고 예. 또 뭐 할 거 많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문학관에 오셔서는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이 거의 선생님을 위한 시간들이거든요. 네. 전화가 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집에 있을 때는 선생님들을 시간이 위한 그다지 고유한 시간은 거의 없죠. 없어요. 예. 뭐 쓸데없이 바쁘잖아요. 예. 집안 일을 하지. 집안일 해야 집에서. 되고 또 아저씨들 성질 좀 예. 이래 하면 또 맞춰줘야 맞춰줘야 되고. 되고 애들 또 네. 이래 하면 그것도 맞춰줘야 네. 되고 주위의 이웃들 살펴야 되고 너무나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거나 이걸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머릿속에 방을 하나 비워놓으라. 그때 선생님 뭐 일을 하면서 밥 하면서 뭐 챙겨주면서 그거는 몸 갖고 하면 되잖아요. 예. 머릿속 한쪽으로는 재미있게 생각을 한다는 게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그러면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 이 인간의 오늘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을 만났을 경우 바쁜 와중에도 이 인간의 오늘 상태는 내가 재미있게 생각하고 상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습관화돼요. 그래서 일 다 하고 일 같은 거 하고 준비 땅이가 시간 분리시켜가지고 요 시간은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선생님이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머릿속에 방 한 칸에서 이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밥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글이 될 수 없을까? 그죠? 이걸 글이 될 수 없을까? 제 작품 중에 쌀 씻는 남자가 있어요. 제목이. 쌀 씻는 남자. 제가 쌀을 씻어 밥하고 이런 경험을 그대로. 근데 그걸 어디서 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한데 그거는 제가 진짜로 쌀을 씻다가 쫓겨는 창으로 다리 곁에 딱 보였어요. 근데 쌀을 씻다가 느낀 걸 그대로 숨기거든요. 근데 이 쌀 씻는 소리가 쌀이 우는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하고 쌀을 씻을 때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남자가 쌀을 씻는데 이게 이제 달하고 남자의 그 쌀 씻는 남자의 외로움하고 그 쌀 씻는 소리하고 살을 우리가 살 가진 살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엮어서 제목을 그대로 쌀 씻는 남자 해가지고 쓴 작품이었어요. 그것처럼 저는 쌀을 씻으면서 시를 쓰는데 선생님들 안 쓰잖아요. 쌀 씻는 행위하고 시를 쓰는 행위하고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쌀을 씻을 때 이게 뭐 될까? 그 다음에 다른 거 마당을 이 걸레로 물 닦을 때 이게 뭐 될까? 이런 이야기들 생각들 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제가 방금 말한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자신감 있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게 항상 돌아가야 돼요. 따로 이거 다 끝내놓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거는 헛노동하는 게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대충 되겠다 싶을 때 저는 작업하거든요. 그전에는 안 해요. 억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차 타고 올 때 저는 차 타고 올 때 음악 같은 게 절대 안 듣거든요. 음악을 그렇게 뭐 노래도 못 부르고 뭐 재능도 없지만 어릴 때부터 콩나물 대가리는 너무나 싫어해서 저는 노래 잘 부르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부러워요. 근데 음악 듣고 아무것도 안 해요. 거의 전화도 잘 안 받고. 근데
멍청하게 그냥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한 번씩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걸 쓰고 싶다. 뭐 창밖에 뭐 풍경을 보고 이거는 뭐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음악을 듣는 대신.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음악을 들으면 그 다음에 음악 걱정, 누구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에 대한 생각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통통 비운다는 거죠. 멍한 상태로. 비워놓고 뭔가가 이렇게 오기를 기다리죠. 이렇게 뭐 어떤 느닷없이 어떤 생각이. 이게 차 타고 가면서 느닷없이 뭐 원숭이 생각도 떠오르고 저랑 전혀 관계없는데 어떤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한참 생각을 해요. 왜 떠오를까부터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상상을 해본다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엊그제 생각한 건데 풍뎅이하고 뭐 무당벌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무당벌레나 풍뎅이나 이런 걸 본 게 아니고 느닷없이 하여튼 그게 떠올랐어요. 풍뎅이하고 무당벌레가. 근데 얘들이 보통 이리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사는데 가끔씩 우리 눈에 한 번씩 이리 발라당 디비져 갖고 이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시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제 잡은 거는 얘들도 하늘을 이리 맴돌고 날아다니는데 필요에 의해서. 근데 얘들도 한 번쯤은 지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마음껏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지가 힘이 없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디비진 게 아니고 스스로 지가 날아서 가던 이 하늘을 이렇게 딱 발라다 놓으면 온 하늘이 지키잖아요. 이걸 알아보고 싶은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직 막 결정적인 어떤 한 문장이 안 떠올라서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머릿속에는 계속 풍뎅이, 무당벌레 이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될 때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 한 줄이 주제는 거의 정해졌죠. 하늘을 온몸으로 안아보고 싶어서 뒤집어진 것이다. 이거는 주제라요. 근데 시가 되는 결정적인 어떤 한 구절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럼 제가 작업을 안 해요. 그냥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죠. 메모만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훨씬 좋은 걸, 지금보다 훨씬 나은 걸 떠올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020년대 들어서 우리 동시가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지. 저는 맨 처음에 동시를 쓸 때 제가 시를 쓰다가 공부를 하다 동시를 몇 편 썼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쓴 몇 개의 작품을 시 신주문에 보낼 때 같이 보냈어요. 동시하고 이제 시는 따로 하니까 같이 보냈는데 이제 묘하게도 이게 당선돼서 동시를 본격적으로 열 몇 편밖에 쓴 게 없었어요. 맨 처음에 시를 쓸 때 제가 신주문에 당선을 할 때 시도 당선되고 동시도 당선됐는데 시는 써놓은 게 좀 있었는데 동시는 열 몇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덜컥되고 나니까 이제 어디서 청탁도 오고 또 나중에 책도 내야 되는데 안도현 씨는 잘 아시죠? 안도현 시인한테 전화가 어느 날 와가지고 동시 쓴 거 혹시 있으면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래서 몇 편 안 되는데 이랬더니 그 전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학동네에서 이제 동시집 기획 시리즈를 하는데 당신 작품을 보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자. 그래서 한 20-30편만 보내달래. 그러니까 제가 쓴 건 10편밖에 안 되잖아요. 일주일 만에 30편을 맞춰가 써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동시집을 우리 시작을 하는데 같이 합시다. 그래갖고 제가 동시집을 많이 내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첫 동시집 나온 게 2009년도니까 2009년이고 우리나라 동시가 굉장히 고리타분했어요. 선생님들이 어릴 때 배우던 동시 있죠. 그거하고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달라졌죠. 제 동시집 나오고 나서 첫 동시집 내고 나서 우리나라의 원로급의 동시 쓰던 분들이 이것도 동시냐 이래갖고
이게 어려워서 애들이 읽을 수 있겠느냐 이래갖고 난리가 났었죠.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책은 잘 팔리지 사람들은 좋아하지. 그냥 한 2년 동안 요거도 못했어요. 지금은 그 선생님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막 시 쓰다가 어디 시나 쓰지 동시판에 들어와가지고 뭐 물을 흐리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으니까. 근데 그걸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 이후로 2000년 또 2010년부터 우리나라 동시가 확 바뀌었어요. 바뀌고 지금은 그 바뀜이 거의 뭐 옛날에 동시를 쓰는 그걸 거의 잊혀진 상태까지 됐죠. 지금 19페이지에 송진근 시인의 어떤 것하고 송현섭 시인의 토끼는 풀을 지우고 외할아버지는 토끼를 지우고 이 두 편의 작품이 있잖아요. 제가 두 시인 다 잘 아는 시인데 송현섭 시인은 강주에서 전주에서 통닭집에 송진근 시인은 기차 철도청에 근무를 하고 기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 고치건 고치고 뭐 이렇게 하고 송현섭 시인은 원래 시를 썼는데 이제 동시를 같이 쓰면서 통닭집을 아직도 하면서 동시를 써요. 근데 잘 쓴다고 지금 익히 알려진 시인이죠. 장비에서도 상을 받고 문학동리에서도 상을 받았으니. 근데 이 두 편을 읽어보시면 쉬는 시간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쉬는 시간을 좀 드릴 텐데 이 두 편이 선생님들이 쓰는 시보다 훨씬 어려워요. 나중에 제가 여쭤볼 텐데 그럼 이게 애들한테 갔을 때 애들이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애들은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들이 동시를 읽으려면 어른하고 같이 읽어야 돼. 동시집만 예를 들면 손녀 손자들한테 동시집만 딸랑 사주면 걔들이 읽겠습니까? 자기 혼자 안 읽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만화책 읽고 재밌는 거 많은데 그걸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시는 어른하고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도 배울 게 있고 애도 배울 게 있고 그래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읽는 게 동시고 그게 문학 공부의 하나죠. 지금 선생님들이 읽어야 되는 이 두 편이 어떤 것 토끼는 풀을 지우고 외할아버지는 토끼를 지우고 요 두 작품은 두 개 다 문학동네에서 동시집이 나온 작품 중에 한 편집이래. 하나는 동시문학 대상에 수록된 작품이고 송진근 시인의 어떤 것도 그 동시집의 동시집 제목이 이른바 표제작이라 그러죠. 그기도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까? 일단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우선에 쉬는 전에 어떤 것은 놔두고 토끼는 풀을 지우고 외할아버지는 토끼를 지우고 요 긴 시에서 밑에 최고 밑에서 작품 속에 하나 둘 셋 위에 그놈들 할아버지가 땡땡땡땡 단다 해놨죠. 네. 요 땡땡땡 뭐이겠습니까? 이걸 하면 처음부터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땡땡땡 네 개 해놨잖아요. 토끼집을 만들었는가 풀이를 했는데 그게 요 네자를 선생님들이 알아맞추셔야 돼요. 이게 동시집에도 이렇게 땡땡땡땡 단다 이렇게 해놨어요. 뭐 했단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죠? 이게 할아버지가 집을 지어갖고 이사를 쓰겠는 거야. 그러니까 넉자라니까요. 여기 보면 그놈들 할아버지가 땡땡땡땡 단다 이렇게 했잖아요. 내자가 뭔지를 선생님이 알아맞히셔야 돼요. 이거 못 알아맞히시면 선생님들이 동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동시를 읽을 때는 선생님들이 애로 딱 돌아가야 돼. 내가 9살이다. 뭐 10살이다. 안 그러면 7살이다. 이렇게 해서 딱 읽으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이사를 쓰겠단다. 잡아먹었단다. 이게 여러 가지로 맞춰봐요. 넉자. 예. 이사 시켰단다.
제목도 재밌죠. 토끼는 풀을 지우고 토끼가 뭐 먹습니까? 풀. 풀 먹죠. 네. 외할아버지는 토끼를 지우고 이게 힌트죠. 네. 아 그놈들 할아버지가 뭐입니까? 잡아먹었다. 정확하게 보여서 구워 먹었단가 잡아먹었다. 토끼는 주로 탕 안에 먹습니까? 구워 먹나? 아, 토끼. 이게 이거는 아 그놈들 할아버지가 잡아 먹었다. 먹었단다. 이게 땡땡땡 이리 재밌게 네. 해놨죠. 그 잡아 먹었단더라. 잡아. 그래서 제목하고 연관시키면 토끼는 풀을 지우고 외할아버지는 토끼를 토끼를 지우고. 이게 이 외할아버지가 토끼를 검은색으로 지웠죠. 토끼를 낼람 잡아먹고 네. 잡아 그, 먹었단다. 그 이야기라. 네. 그래서 이걸 쓸 때 제가 동시는 이렇게 써야 좋은 동시다. 그러니까 동시도 시라는 장르인데 선생님들이 어른시 쓸 때하고 똑같게 생각해야 돼. 동시라 해서 유치하게 뭐 애들이 하고 재미있게 놀고 하는 동시를 동시라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는 동요라는 게 있잖아요. 동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써준 게 있고 동시는 동요가 아니죠. 동시의 역할은 애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보통 우리 이렇잖아요. 애들 학교에 가면 창의력 이런 거 굉장히 다 붙여놨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창의력을 많이 길러줘야 된다. 근데 그걸 길러줄 수 있는 장르는 시밖에 없어요. 근데 시가 요즘 동시가 어렵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거죠. 상상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림책 이런 거 가지고 대충 넘어가거든요. 근데 동시란 장르가 왜 좋냐면 이걸 읽으면서 막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막 상상하고 이런 걸 그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 그때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이야기한 것들이 너무나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학교 수업의 90%는 뭐입니까? 그냥 답 찾는 게라. 이건 이것이고 저건 저거. 이렇게 하면 틀리고 이렇게 하면 맞는 것. 이것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도 못 쓰는 애들 많잖아요. 서울에 가면 자기소개서 쓰는 걸 알바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소개를 못하는 애가 대학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어떠냐,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잘하는데 자기 소개서를 못 쓴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자기 스스로 해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죠? 그냥 정답만 찾아내면 딱딱 되니까 엄마 아빠 선생님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래서 애들 시대가 점점 변할수록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걸 뭐 거의 목숨 걸고 그걸 어디 학교에 가거나 이래 하면 선생님 앉은 자리에서 그냥 그 얘기 바로 하거든요. 애들을 바보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바보가 아니다. 동시를 써도 선생님보다 너희들 훨씬 잘 쓴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애들한테 상상력이고 창의력이거든요. 문학 외에 학문, 우리 공부하는 국어, 수학 이런 것들이 창의력을 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정해진 답을 찾으면 돼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고 없는 걸 만들어내고 상상하는 거는 학문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시에 힘이 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걸 한 번씩 쓰면 애들하고의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디 오늘 이걸 나중에 이제 작품을 곰곰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나도 동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것도 지금 어떤 것하고 토끼는 풀을 지우고 외할아버지는 토끼를 지우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재미있습니까? 선생님들이 보시고. 왜 할아버지는 토끼를 지우고 그게 토끼를 지우고 재미있기는 밑에 게 더 재미있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고민을 시의 창작을 위해서 시란 무엇인가, 동시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요 동시 중에 최고 먼저 올려놓은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그걸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지난 다음에 제가 여쭤볼 테니까 요 두 개 작품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꼼꼼히 쉬시면서 그냥 또 열심히 하시지 마시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읽어보셨을 테니까 그죠? 예. 이제 작품을 구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이제 대면 수업이 되면 창작 과정에 대한 구체적으로 뭐 비유, 뭐 기타 이런 것들 태고 과정도 다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보다도 우선은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빨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 이게 수업을 하는 것보다 공감하고 교감이 돼야 되거든. 선생님들하고 지금 이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도 수업이 조금 힘들지 않죠. 지루하지도 않고. 근데 동시를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이제 아동문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경남이 그죠? 저희들이 하는 이 경남이 아동문학이 진짜 약해요. 전국에 보면. 당연히 서울에 인구가 많으니까 서울이 좀 강하고 강원도가 아동문학은 좀 강해. 잘 쓰는 분들도 많고. 근데 경남은 문학이 약한 데다가 아동문학은 더더욱 약해.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참 찾기 힘들어요. 동화도 그렇고 동시도 그렇고. 이 동시를 그냥 장난스럽게 순간적으로 머리 재치나 아이디어로 애들한테 주는 걸 동시라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래요. 동시 쓰는 분들도. 그렇지 않죠. 지금 요 제가 칠판에서 이쪽 어떤 것 토끼는 풀을 지우고 외할아버지는 토끼를 지우고 그 다음에 지하 비밀도시 지금 송진권, 송현섭, 송찬호 이렇게 묘한기 공통점이 뭡니까? 송시네. 다 송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시를 잘 쓰는 인간들을 뭐 아주 재밌게 표현해서 인간들을 꼽아라 하면 다 잘 쓰는 사람으로 분류가 돼요. 네. 송찬호 씨는 뭐 시 가지고도 어른 시 가지고도 뭐 아주 뛰어난 시인이고 송현섭 시인은 어른 시는 아직 원래 문학 사상이라는 잡지를 통해 등단을 했는데 시집도 안 가지고 있고 열심히 했는데 동시를 또 열심히 써서 동시로 많이 알려져 있고 송진근 시인은 시도 쓰고 동시도 씁니다. 근데 시 갖고도 상을 받고 동시 가지고는 아직 근데 이 작품이 선생님들이 쓰는 시들보다 애들한테 주는 동시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게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이게 애들이 이거 알아듣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2020년 현재 시점에 우리나라 동시의 현주소라요. 이게 이런 작품들을 잘 모르고 동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잖아요. 저도 동시를 쓰는데 우리 동네 쉽게 말하면 경남에서 동시 가지고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야기가 안 돼요. 일단은 동시가 뭐며 어떻게 써야 되며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냥 어른이니까 내가 선생님도 좀 하고 애들을 가르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이리 쓰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거든. 이런 동시를 읽어주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려워서 아이다고 그래 자기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게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걸 이제 꼼꼼히 읽으셨으니까 우선에 어떤 것을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들께서 한 분. 그 다음에 한 분은 토끼는 풀을 지우고 외할아버지는 토끼를 지우고 그 다음에 한 분은 그 밑에 지하 비밀도시. 요 정도 쓰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는 아 동시 최고 잘 쓴다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좀 진지하게 한 분씩 이렇게 어떤 것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어서 제가 네, 어떤 거 선생님 읽으시고 잡아 먹었단다 그거. 선생님이 하시고 돈이라서 그다음에 그 밑에 예, 지압이 지압이 읽으시네 하시고. 예, 예. 어떤 것 송진건 어떤 것은 주머니에 넣고 어디로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로 하고 아무도 아닌 누구에게 맡겨 두기도 하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곳에 넣어두었지. 기린머리만큼 높은 곳도 아니고 채송화 꽃만큼 낮은 데도 아니고 옛날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데다 상자 안에 상자를 넣고 상자 안에 또 작은 상자 속에 넣어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는 나만 아는 곳에 두었는데 둔 곳을 몰라 나이를 먹으니 다 잊어버렸어. 나중에 꺼내 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다 두었는지 통 생각이 안 나.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 이제 가물가물해. 나중이라도 너희들은 꼭꼭 기억해 둬야 해. 그게 어떤 것이든지 어떤 것이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토끼는 풀을 지우고 네. 외할아버지는 토끼를 지우고. 네. 토끼는 풀을 지우고 외할아버지는 토끼를 지우고 시골 외갓집 앞마당에는 나무와 철망으로 만들어진 토끼집이 있어요. 늙은 감나무가 자꾸만 이파리를 떨어뜨려 토끼집은 감잎 지붕을 갖게 되었어요. 토끼집에는 하얀 토끼 한 마리와 하얀 토끼의 그림자 같은 갈색 토끼 한 마리가 살았어요. 외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이슬이 날아간 풀을 토끼에게 주었어요. 홍시처럼 빨간 눈 토끼들은 쓱싹쓱싹 두 개의 토끼 지우개처럼 풀을 지웠어요. 바닥에 까만 지우개 똥만 가득했지요. 이놈들은 겨울이면 2배로 클 거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여름방학 외갓집에 갔을 땐 얼룩토끼와 얼룩토끼의 그림자 같은 까만 토끼가 있었어요. 흰색 토끼와 갈색 토끼는 어디 갔어요? 아, 그놈들 할아버지가 잡아먹었단다. 이 녀석들도 겨울이면 2배로 클 거다. 하하하. 이거 2개 남은 외할아버지, 이가 2개 남은 외할아버지, 아니 외할아버지 지우개가 말했어요. 너무 재밌다. 두 번 읽고 재밌다. 너무 책을 재밌다. 굉장히 잘 읽으시네. 지하 비밀도시 송찬호. 지하 비밀도시에 구경 갔다. 사다리를 타고 땅 아래로 한참 내려갔다. 지하 비밀도시에 도착해 내 이름인 이경수만 모르는 신기한 물건들이 있는 가게가 눈에 띄어 얼른 들어갔다. 가게 안에 진열된 상품들은 이경수의 코딱지, 이경수가 자다가 흘린 침, 이경수의 방귀 소리, 모욕할 때 이경수의 고추와 엉덩이 사진. 이거 내 짝꿍 민주가 알면 큰일. 지상에 올라가면 지하 비밀 도시로 내려오는 구멍을 꽉 털어 막아야겠다. 제 편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재밌는데 선생님들이 생각하던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읽었던 동시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네. 틀리지. 너무 확 다릅니다. 이게 어려워서 한 개는 모르겠지. 이거는 모르겠지. 그러니까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리 살다 보니까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이 익숙해져서
새롭게 언어로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라는 게 새로운 것, 그죠? 이성보다는 상상을,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거든요. 선생님들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뭔가를 읽고 느끼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살아왔는데. 근데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표현하는 것들이 곧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시를 공부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새롭게 삶을 한 번 더 사는 게라요. 선생님들이 살아왔던, 현실에서 살아왔던 삶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언어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하고 토끼는 풀을 지우고 여아는 토끼를 지우고 할 때 딱 읽으면 느낌이 어떤 게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거, 없애는 거. 이거 아까 선생님께 지우개는 예, 잊어버리는 거 이제 나이가 하면은 좀 치매 아닌가. 예, 그리고 여기도 위에도 보면 어떤 것도 보면 예, 그것도 치. 나중에 꺼내 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디다 뒀는지 통 생각이 안 나. 예. 이게 지금 선생님이 두 개 다 치매 같다 하니까 저 나도 선생님께서 따랐어. 맞다.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맞는데 맞다 이래 하거든요. 그럼 이게 왜 치매라는 게 꺼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잊어버렸다 이래서 그러니까 치매라 생각하죠. 그건 일상적인 기고 제가 여기에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들이 어떤 단어 하나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단어 하나만큼은 놓고 싶지 않다 하는 걸 단어를 하나 꺼내면 뭐겠습니까? 각자가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사랑이라요. 저는 어떤 기 다 없어져도 이 사랑이란 단어 하나는 갖고 있고 싶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 때 선생님들 근데 뭐 돈, 자식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선생님들 그냥 솔직하게 내가 가진 아주 비밀스럽고 소중하게 가지고 싶은 어떤 단어 하나를 갖고 싶다. 가지고 싶은 단어를 말하기. 건강이지. 건강, 저는 추억 추억. 예. 추억은 선생님 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안 놓고 안 싶다고. 놓고 싶다. 예. 선생님은 절대 치매는 없으시겠죠. 선생님께서는 저도 뭐 자식이라 하면은 저도 사랑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사랑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표현이 또 잘 못하겠고. 이게 제가 말하는 사랑하고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저는 사랑 아주 현실적인 사랑. 좀 예, 달라요. 사랑. 그 자식에 대한 예.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굳이 예. 말 안 해도 예. 선생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그 사랑이 커서 그렇죠. 부족하지는 않는데 더 해주고 싶다는 그 욕망이잖아요. 제가 말한 사랑은 그거 말고 그냥 한번 태어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선생님은 자식에 대한 이런 사랑이고 선생님 건강이고 저는 건강도 그렇게 뭐 썩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어차피 뭐 한평생 살다가 아직 선생님은 건강하셔서 그렇지. 저 건강 안 하고 예. 젊을 때 건강이 뭔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아니 또 선생님 저는 여태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지내왔으니까 앞으로 미래에 사랑과 건강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걸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것이 왜 치매하고 관계가 없냐면 제가 질문한 거하고 지금 연관이 돼요. 선생님께서 추억했잖아요. 그 추억 중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어떤 추억입니까? 가장 소중한 추억이에요. 어떤 남자하고 연관이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어떤 게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학창 시절의 추억. 이승 예. 저는 학창 학창 시절에. 시절에 이게 중고등학교 때 그죠? 네네. 한참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열정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 어떤 것을 지금 요게 제목이 이 동시에 제목이 어떤 것이잖아요. 네. 이걸 선생님이 고2 때 네. 이쁘고 진짜 상큼하고 발랄하고
젊고 그죠? 네. 뭐 세상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몸이었고 인생이었잖아요. 그게 지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어떤 것을 선생님이 그때의 그 추억, 그때의 그 나이를 요 바꿔여면 그대로 다 돼. 세월이 지나서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게죠,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다는 게죠. 어떤 것을 주머니에 넣고 어디도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누구에게 맡겨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청춘, 인생, 사랑 이런 게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것하고 똑같아.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놓으니까 이게 어떤 것을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어디도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아무도 아닌 누군가에게 맡겨두기도 하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곳에 넣어두었지. 그게 그때는 뭔가 딱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어떤 것이 중요하다 이걸 지금 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길이 머리만큼 높은 것도 아니고 채송화 꽃만큼 낮은 데도 아니고 옛날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데다 상자 안에 상자를 넣고 상자 안에 또 작은 상자 속에 넣어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은 나만 아는 곳에 두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추억이 소중하다 했잖아요. 네. 그 추억을 지금 제가 물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읽은 것처럼 선생님은 그 추억을 지금 있는 그대로라 지금 쓰는 게 이게 곧 어떤 것이라는 게 선생님한테는 추억인데 그 추억을 바꿀 수 있죠. 어떤 것으로 이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은 나만 아는 곳에 두었는데 둔 곳을 몰라 나이를 먹으니 다 잊어버렸어. 나이 먹으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게 이제 치매. 그 잊어버린 걸 치매로 바로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나중에 꺼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디다 두었는지 통 생각이 안 나. 어떤 것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젠 가물가물해. 선생님이 지금 가장 버릴 수 없는 추억이란 단어 속에 지금 이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 지금 내한테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가물가물하고 그때로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나는 여기 있고 그죠? 이게 나중에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 어떤 것이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젠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나중에라도 너희들은 꼭꼭 기억해 둬야 해.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 시를 통해서 송진권이란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지나온 우리들의 삶이 싶거든. 삶. 너희들이 살 때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삶이다. 행동하고 뭐 하고 하는 그 순간들의 그 소중함을 기억하고 하나씩 이렇게 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내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그때 막 이렇게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와서 시를 쓰다 보니까 그때의 그 어떤 것이 추억도 사랑도 딱지 하나도 그때 흘린 눈물 하나도 너무나 소중하더라. 지금은 그게 가물가물해서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너희들한테 나중에는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고 가물가물한데 애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 시가 산문동시죠. 1년 돼 있고 2년 돼 있고 1년이 자기가 겪었던 경험들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2년이 뭡니까? 애들한테 하고 싶은 예, 말. 하고 싶은 얘기. 나중에라도 너희들은 꼭꼭 기억해둬야 돼. 그게 어떤 것이었는데 어떤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좀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그 기억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 슬픔, 그 피 어린 꽃다운 개들이 그것도 300몇 명, 16명이 그 수많은 애들이 그 순간의 슬픔이 아니다는 게죠. 그때 그 아픔, 슬픔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게죠. 그죠? 그걸 확장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들처럼 자꾸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문장 하나만 보고 이렇게
판단 딱 해서 단정을 짓지 마시고 왜 이걸 쓸까? 나한테 어떤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것을 정말 소중하게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시공부라요. 그냥 이 쓰는 것도 열심히 쓰시고 읽고 해야 되지만은 선생님들이 혼자 계실 때, 안 그러면 다른 일을 할 때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시공부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제가 어디 사문에도 쓴 적이 있는데 내 인생에서 없는 단어 하나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아름다움이었거든요. 나는 왜 아름다움이 없을까? 생긴 것도 아름답지 않은 데다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도 뭐 남성적인 경향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나는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기 전에 아름다움을 참 가지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도 나도 그래. 선생님은 충분히 지금도 아름다워. 아이고 부끄러워. 나도 얘 그게 최고. 목소리도 남자 목소리지. 여자 목소리가 이래. 그래서 이 나는 연세에 만나는 문학을 가슴에. 온다는 그 자체가 그럼요. 아름다운 그 거죠. 외모나 기타 이 예, 아름다움이 그게 아니고 아니고, 예, 진짜 아름다움. 네. 이게 진짜 다른 아름다우라고 사람이 노력합니다. 저 사람은 참 네. 선생님들은 다 아름다워요. 예, 저는 이게 내가 없는 게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굳이 하나를 딱 꼽으라 하면 왜 아름다움을 선택을 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아름다움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내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아름다워야 다른 사람들이 내보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왜 없을까 하면 그 생각을 못 하겠죠. 그래서 아름답게 좀 살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동시도 쓰는 것이고. 그다음 밑에 토끼는 풀을 지우고 외할아버지는 토끼를 지우고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치매 이야기가 맞다 이런 지우고 까만 지우개똥 이렇게 하니까 또 치매라. 그거 안 된. 이거는 그죠. 지우개를 먹고로 바꾸면 문제 됩니까? 토끼는 풀을 먹고 외할아버지는 토끼를 먹고 이게 직역하면 그대로죠. 네. 근데 왜 지우고를 썼겠습니까? 처음에 그 뭐 흰색 토끼하고 갈색 토끼를 할아버지 잡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것도 겨울이면 2배를 클 거다 하하하하 2개 남은 왜 할아버지 아니 왜 할아버지 지우개 말했다. 또 남은 토끼 그림자가 토끼가 있는데 남은 토끼 먹고 무슨 토끼 거기 그걸로 또 잡아내는 기로는 또 잡아먹었지. 그럼 또 잡으면 예, 돼요. 또 잡는 게. 근데 이걸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뻔한 이야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가 토끼는 풀을 먹고 외할아버지는 토끼를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지우고로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은유라는 게죠. 우리는 그냥 토끼가 풀을 먹는다 하잖아요. 네. 근데 먹는 게 곧 지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네. 할아버지가 키웠던 토끼를 잡아먹는다. 근데 닭을 잡아먹는다. 이거 먹잖아요. 옛날에 우리 네. 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도 토종닭 이런 거 비싸잖아요. 네. 키워서 잡아먹는 거. 그걸 먹는다 하는 것보다 지운다는 게 낫죠. 세상에서 지우니까. 그래서 까만 죽의 똥만 가득했죠. 이게 어떤 뜻입니까? 지금 것만 가득 지나간 거. 까만 죽의 똥은 토끼 똥이라. 그렇지. 토끼똥, 토끼똥, 동글동글. 동글동글 싼 거 그걸 지우개로 지운다고 표현했으니까 그걸 지우개 똥으로 표현한 게 행기죠. 이게 애들한테 주는 동시라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으로 이렇게 읽으면 뭡니까? 제목부터 그대로 바꾸면 말 다 돼. 치매가 아니고 할아버지 앞마당에는 나무와 철망으로 만드는 토끼집이 있어요. 늙은 감나무가 자꾸만 이빨을 떨어뜨려. 토끼집은 감잎 지붕을 갖게 되어서 요거 서정적으로 이제 시골의 풍경을 이야기하죠. 토끼집에는 하얀 토끼 한 마리와 하얀 토끼의 그림자 같은 갈색 토끼 한 마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시골집에 가면 할아버지 집에 이렇다는 거죠. 외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이슬이 날아간 풀을 토끼에게 주었어요. 홍시처럼 빨간 눈, 토끼들은 쓱싹쓱싹 2개의 토끼 2개처럼 풀을 지웠어요. 그러니까 이 2마리가 토끼를
할아버지가 토끼 풀을 주면 주니까. 맛있게 먹는다는 예. 게죠. 그걸 지운다는 게죠. 예, 결국 잘 뭡니까? 먹는다는 뜻을. 먹는다는 걸 지운다고 표현을 하는 예. 거죠. 그것만 해도 훨씬 재미있어지죠. 그러니까 풀을 지웠어요. 바닥에 까만 조개 똥만 가득했죠. 그러니까 풀을 먹고 토끼가 똥을 싸니까 가득했죠. 토끼 똥이 까만 조개 똥이 되죠. 이놈들은 겨울이면 2배로 클 거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여름 방학 외갓집에 갔을 땐 얼룩토끼와 얼룩토끼의 그림자 같은 까만 토끼가 있었어요. 다른 토끼가 딱 있었죠. 흰색 토끼와 갈색 토끼는 어디 갔어요? 이리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아 그놈들 할아버지가 땡땡땡 단다. 잡아 먹었단다. 이 녀석들도 겨울이면 2배로 클 거다. 하하하. 이가 2개 남은 외할아버지. 아니 외할아버지 지우개가 말했다. 이게 시적 장치다. 이가 2개 남은 할아버지. 아니 외할아버지 지우개가 말했다. 이게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시골 할아버지가 토끼를 키우는데 내가 여름방학에 놀러가. 근데 이것들이 해가 풀도 주고 이래 하는데 가니까 그 2마리가 없어졌죠. 할아버지가 낼람 잡아먹었어. 그리고 그걸 지운다. 지운다는 말을 먹다. 예. 먹고를 지우도 바꾸니까 똥도 까만 조개똥이 되고 할아버지도 뭐이 됩니까? 외할아버지 지우개가 된다는 게. 동치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렇게 쓰시면 쓸 때 재미도 있어요. 그냥 할아버지는 토끼를 키우는데 잡아먹어서 내가 화가 났다 뭐 어떻고 이리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냥 일기 형식이고 재미가 없다는 게죠.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게 먹는 것이나 지우는 것이나 똑같은 게잖아요. 이거는 다른 거 뭐 하면서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밥을 먹을 때도 그죠. 뭐 이리 그냥 먹다 하지 말고 아 뭘 지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반찬들도 예사로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치매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치매 절대 아니죠. 우리 뭐 있으면 치우라 치운다 해서 한다 이거 치운다. 그 다음에 지하 비밀 도시. 성찬호 시인이 이걸 아까 제가 동시를 쓸 때 첫 번째 자신감, 2번째 질문, 3번째 생각, 4번째 상상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하 비밀 도시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네. 그죠? 진짜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럼 송찬호라는 시인이 그냥 제목을 은근스럽게 지하 비밀 도시 딱 써놨어. 쓴 다음에 읽어보시면 바로 그냥 지하 비밀 도시의 구경 같다. 사다리를 타고 땅 아래로 한참 내려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하 비밀 도시가 있는데 그것도 구경을 가. 사다리를 타고 땅 아래로 한참 내려가. 이게 아까 4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동치를 잘 쓰기 위해서 자신감, 질문, 생각, 4번째 뭐입니까? 상상이다.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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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대로 써도 돼. 뒤에 해명만 해주면 돼. 지하 비밀 도시에 도착해 내 이름인 그러니까 이 애 주인공이 지금 이경수죠. 내 이름인 이경수만 모르는 신기한 물건들이 있는 가게가 눈에 띄어 얼른 들어갔다. 이게 내가 이경수라. 그 지하 비밀 도시에 구경을 갔어요. 그 지하 비밀 도시에 딱 가니까 뭐 있습니까? 이경수만 모르는 신기한 물건들이 있는 가게라는 게 어떤 식당도 아니고 그죠? 간판이 딱 달려 있어 가게가. 그게 내만 모르는 신기한 물건들이 있는 가게가 있어서 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경수만 모르는. 그래서 쏙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가게 안에 진열된 상품이 뭐냐 하면 이경수의 코딱지, 이경수가 자다가 흘린 침, 이경수의 방귀 소리, 모욕할 때 이경수의 고추와 엉덩이 사진 이런 것들이 진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까지 읽으면 이 송찬호라는 시인이 동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이경수가 사는 방이나 하여튼 사는 그게
모습. 예, 모습이지 모습. 이윤수가 어렸을 적에 어릴 때 모습. 지금 이 동시는 어릴 때 이야기를 하는 네, 것이죠. 어릴 때 모습을요. 어릴 때 모습이 아니고 이경수가 예, 예. 제목이 지하 비밀 도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다 비밀을 가지고 있죠. 그죠? 다 비밀 갖고 있잖아요. 코딱지, 예. 감기 소리, 침 이런 걸 갖다가 여자친구나 짝꿍한테 보여주고 싶어 합니까? 아니요, 절대. 안 보여주죠. 숨기고 그래서 싶어지. 밑에 마지막에 뭐 이거 내 짝꿍 민주가 알면 큰일. 지상에 올라가면 지하 비밀 도시로 내려오는 구멍을 꽉 틀어막아야겠다. 이렇게 썼죠. 예, 예. 그럼 이게 시 형식으로 재미있게 만들어 놔서 그렇지 지금 이 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게잖아요. 누구나 비밀이 있다. 코딱지도 있고 침도 있고 방귀 소리도 있고 옛날에 고추하고 엉덩이 사진도 있는데 이걸 짝꿍한테 안 그러면 선생님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비밀의 이야기를 갖다 지하 비밀 도시란 제목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든 기라는 거죠. 누구나 있는 비밀을. 그럼 선생님들도 각자가 가진 비밀이 있죠. 저도 그렇고. 집에 혼자 있을 때하고 밖에 나올 때 다르잖아요. 세수도 하고 옷도 그렇고 그죠. 집에 있을 때는 진짜 몸으로 거지같이 있다가 나올 때는 화장도 하고 뺀질뺀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비밀 같은 거 감추기도 하고. 근데 그 애들 입장에도 그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를 요 추측건데 내 짝꿍 민주가 아닌 큰일.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하면 저 여자는 똥도 안 누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기죠. 이경수도 이경수란 애가 감추고 싶은 비밀. 내가 좋아하는 짝꿍한테, 이학생한테 감추고 싶은 비밀이 코딱지, 침, 방귀 소리 이런 것들이다. 이거 말보다 많겠죠. 그걸 너무나 일상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엄마한테 감추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아무리 엄마라도. 제 어릴 때 기억해도 제가 옛날에 고양이 찾으러 이렇게 집을 나서 찾으러 갔는데 그때는 막 뭐 한다고 똥 같은 걸 이렇게 막 밥 같은 데 이렇게 묻어놓고 이랬잖아요. 거기 빠졌어. 발을 하나. 옛날에 걸음한다고. 네, 걸음한다고. 네. 그래야 그걸 엄마한테 들킬까 싶어서 예. 저 가서 막 씻고 난리를 지은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이렇게 하다 모색 이렇게 박혔어요. 그래서 또 엄마 아빠한테 구정될까 싶어서 이걸 모색 찔린 걸 가지고 저 내과에 가서 씻는데 막 깊이 찔려가지고 오. 아이고, 이게 피가 멈추지를 않아요. 피가 그래 끝끝내 이거 안 되겠다 저 병원에 가서 실컷 혼나고 병원에 가서 이거 했거든요. 깊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죠. 네. 그걸 시로 만드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송찬호 시인은 제목을 뭡니까? 지하 비밀 도시로 해가지고 쓰기는 그래서 앞에 그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하 비밀 도시에 구경 갔다. 사다리를 타고 땅 아래로 한참 이 구절이 재미있게 읽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기고 놓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특히 민주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 숨겨놓은 비밀이 감추어 둔 곳이 지하 비밀 도시다.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앞에 천년 얘기. 걔는 우리가 딸리면 알아듣는 이게 함정이라서. 그걸 함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기 네네.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걸 동화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짧은데 이렇게 쓰니까 동화 작가들이 동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단하다, 재미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짧은 이야기 안에 A의 비밀스는 숨기고 싶은 이런 걸 다 담아놨다는 거죠. 지하 비밀 도시 이래가지고.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선생님들이 뭔가를 재미있는 거 아니라도 그냥 딱 보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면 재미있을까?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죠. 이 제목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재밌겠다. 저렇게 하면 재밌겠다. 이걸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른 그러니까 이때는 애처럼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시를 잘 써서 지하 비밀 도시
토끼는 풀을 지우고 뭐 이런 제목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애처럼 생각하면 그냥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비밀을 거대하게 지하 비밀도시 이렇게 뭐 변신 뭐 이런 걸로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연세, 나이에 맞게끔 생각하는 거는 살 때 하시고 글을 때는 예. 아 내가 애처럼 안 그러면 다른 내가 어느 시절이 참 좋았다 그때로 되돌아가 가지고 아 새롭게 경험해보자 새롭게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요 세 편의 동시는 어지간하게 쓴 어른 동시보다 훨씬 재미있고 시적 어떤 장치나 기술 같은 것도 뭐 시에서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송태노 씨는 동시뿐만 아니고 어른 시에도 동화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동화적인 발상. 그래서 우리나라 시인들 가운데 동화적 발상이 가장 뛰어난 시인 이렇게 하면 송찬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봉이 막 막 벚꽃이 탁 내리는데 거기 막 칼싸움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래.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상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선생님들도 글을 만드실 때 예컨대 선생님이 추억에 대한 게 소중하다 하면 추억을 그냥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 이거만 하지 말고 그걸 재미있게 어떻게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만화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걸 추억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 새롭게 살고 싶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진짜 인형처럼 이쁜 공주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 생각이 들면 그 추억을 재구성해 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막 백마가 나올 수도 있고 막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상상한다는 게 거기잖아요. 재미있게. 그죠? 거기서부터 선생님들이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좀 하시다 보면 요 앞에 오늘 읽은 이 작품 가지고 치매란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 바로 치매로 단정을 딱 지어주시면 안 돼. 아시겠죠? 네. 동시 이야기는 이 정도 하시고 하고 질문 혹시 있으면 저번 상강에서는 시를 하고 이번에 동시를 했는데 거의 두 개 다 비슷하죠. 생각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읽는 대상이 애들이냐 어른이냐 그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재밌게 상상하시면 돼요. 상상하기 전에 질문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생각부터 하시면 돼요. 질문 없어요? 네. 되도록이면 없는 게 아니, 좋겠네요. 내 생각에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이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근데 그걸 상상력도 그래. 떨어지는 걸 나이가 들어서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걸 내가 옛날에 소녀시대처럼 이렇게 느끼려고 자꾸 하셔야 돼. 그러니까 시적 재능은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다. 나이가 드시면 아무것도 안 놀래거든. 왜냐? 다 겪어온 것들이니까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알고 있다는 아니 식으로. 그래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내가 차이점을 지금 순간적으로 퍼뜩 생각이 나는데 지는 이제 법부장님과 차가 밀리가 있어요. 그럼 막 이제 꽃비가 막 내리는 거라 너무 좋다. 이제 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손녀가 그때 4살인가 그래 되었어요. 떨어지면 안 돼요. 우는 거라 애기가요. 그러니까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꽃이 다 떠지면 또 다음에 내년에 또 꽃이 또 이제 피 그러니까 안 돼 이래서 않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 생각도 하지만은 예. 자동으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 그 나무 꽃나무에 대한 네. 입장도 저희 생각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전부 내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죠?
꽃잎이 떨어지는 그게 안타깝다. 얘는. 아름답다고 난 일하는데 애기는 안돼 떨어지면 안돼 이러대. 우리는 꽃피가 그것도 내리는 걸 지금은 즐기는데. 뭐좀 할머니도 안 돼요. 네. 자기 주장을 시한단 말이에요. 네. 안 돼요. 우리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애들 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마라 하지 말 했는데 지금 애들이 안 돼요. 안 돼. 영상 세대가 돼가지고 할머니들 물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그 바탕이 네. 할머니들이 안 된다는 거하고 애들이 안 된다는 건 달라요. 그런 게. 할머니들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사회 질서, 이 도덕적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애들이 안 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지금 아까 예. 떨어지는 거 보고 슬프다고 예. 선생님은 아름답다고 예. 그 차이죠. 예. 그래서 동시를 공부하시면 선생님들이 시 쓸 때 아까 선생님 쓴 거 있잖아요. 시 잘 쓰시니까 감 이런 것도 이걸 생각을 하시고 대고 하는 거하고 네. 그 관계없이 안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네. 좀 재밌게 생각하죠. 새롭게. 나는 18살이다 이제. 저는 동시 쓸 때 9살쯤으로 딱 잡거든요. 그래서 9살로 돌아가요. 그래서 철없이 이제 내가 9살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걸 쓰는 기거든요. 내가 어른인데 애들한테 9살쯤 되는 그 애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9살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9살 내 입장에서 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오늘도 너무나 고생을 하셨고 아유, 이게 동시하고 시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첫 번째 3강 때 시, 4강 때 동시 이렇게 해도 재미있죠? 네. 다음에는 훨씬 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네. 치매는 절대 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